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불법 전대 유예 기간을 연장한 인천시 의회의 지하도 상가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지하도 상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근 지하도 상가에 대해 제한적으로 임차권 양도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과연 인천 지하도 상가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교수와 이승욱 한겨레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하도 상가 이 조례 효력 정지 이후 이 상황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승욱 기자. 지금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안 제역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진척된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크게 그때 당시 이제 조례가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제 딱히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일단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진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뿐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시랑 행정안전부가 이제 시의회를 상대로 냈던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사건 번호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번호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재판이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 좀 검색을 해가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인천시에서 낸 것은 지난 1월 14일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된 뒤 아직 뭐 변론 기일이 잡힌 것도 없고 따로 변론이 이뤄진 것도 없고요. 행안부에서 낸 것도 이제 지난달 4일 이제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이제 각각 이제 재판 이제 대법원 특별 2부 그리고 이제 대법원 특별 1부에서 이제 재판을 맡게 됐는데 일단 뭐 이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또 시의회에서 이제 각각 모두 같은 법무법인에서 네. 이제 변호사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필은 변호사라고 이분이 이제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동안 인천 사회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인천시에서 법률 고문도 좀 하시고 또 민주사회로 가는 변호사 모임에서 이제 인천지부 사무처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이 이제 인천시에서는 변호를 맡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 행안부도 이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결한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지금 그 효력 정지를 받기까지 좀 며칠 흘렀잖아요. 당시 이 사이에 만약 거래가 있었다면 좀 복잡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천시가 그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해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몇 건의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천시설공단에서 이제 지하도 상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지하도 법인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인천시로 올리는 구조인데 시설공단에서 취합한 것까지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인천시로 올렸는데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 이분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좀 수치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정도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인천시가 다시 이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숫자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수치들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정확한 수치는 그 정도 결과가 나올 때 이후에 이제 좀 확인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인천시에서는 이제 그동안 거래가 있었던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되기 전에 이제 거래 네. 내용이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조례가 무효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그럼 이 거래 내용은 승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 내용도 승인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변호사분들에게 좀 자문을 받고 있는데 좀 각각 이제 상반되게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몇몇 거래들은 인천시가 거래를 승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거래 승인을 한 부분을 다시 무효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 검토가 좀 엇갈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황이 갈수록 복잡하게 들립니다. 일단 지금 앞서 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민주당 내에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지금 제한적으로 지하도상과 관련해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일단 지금 민주당의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이게 어떤 곳입니까? 이게 줄여서 을지로위원회라고 예. 불리는 곳인데 아무래도 2013년 남양유업 갑질 논란 사태를 계기로 이제 출범을 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한다라는 논란이 터지면서 이게 불매운동이 일어날 만큼 되게 컸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 예. 또 불법 파견, 도급 문제 등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를 갈등을 중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식으로 활동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가 출범 1000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내세운 게 각 사안마다 한 명의 책임위원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특이점으로 꼽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양유업 사태도 남양유업 방지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이제 계속 을지로위원회에서 케어를 해왔었거든요. 또 이게 2019년에는 또 청와대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현안 회의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좀 이런 불공정 거래 아니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은 위원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정책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 협약을 한 내용들을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네. 또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에 대해 상인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 법률 개정을 추진을 하고 또 공유재산의 제한적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지하도상과 관리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정책 협약식에 담겼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하도상과 관련된 예. 부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지하도상과 공유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업무 협약은 사실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 앞에 업무 협약 앞에 다양한 제목들이 붙었긴 했는데 사실 지하도상과 문제 해결이 이번 정책 업무 협약 정책 협약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한 네. 내용 중에 이제 제한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한다.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상가 문제, 지하 상가 문제, 인천 지하 상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지역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대선을 앞두고 이제 후보 지지를 위한 뭐 선언적 전략적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공 아니냐 뭐 평가절하할 수도 네. 있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앞으로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내지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아주 험난한 길이 예.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뭐 이렇게까지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 대한 뭐 신뢰 보호, 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이를 위해서 상인 뭐 지하도 상인 연합회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대선 앞두고 잘 맞아 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정책 협약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하도 상가 공유 재산의 임차권의 예. 제한적 양도가 과연 가능하겠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이제 공유재산법을 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다가 네. 일정한 요건을 부여한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 아니면 특별한 사정, 아니면 고령층이라든지 엄격한 제한적인 요건을 두어서 거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라고 밝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진일보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냈던 법안보다 예. 특별한 요건을 부여해서 임차권을 양수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내용이 담겨졌다는 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뭐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은 인천 지하도 상가 문제의 새로운 국면 돌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지하도 상가 공유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한 뒤에 상인들에게 매각하는 방안 또 나왔어요. 자, 이건 형평성 문제가 바로 지적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 없겠나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도상 같은 공유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상인에게 매각하겠다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이걸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삭제시켰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전통시장 육성법의 개정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임차권에 대한 제한적 양도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유재산을요 상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뭐 면적 아니면 뭐 용도
얼마만큼 인접했느냐 여부를 보고 제한적으로 기준을 완화시켜줄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공유 재산을 아예 일반 재산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용도를 바꿔가지고 매각을 허용한다. 이거는 차원을 좀 달리한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행안부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야 되는 많은 난관이 부딪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 협약에서 역시 구체적 방안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놨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 하겠다라고 좀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민주당 정책 협약 관련해서 좀 인천시나 또 시의회의 표정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인천시는 사실 이번 정책 협약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정책 협약 관련해서 인천시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정책 협약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실 인천시가 그래도 그럴 것이 좀 이제 인천시의 손을 떠난 모양새지 않습니까? 이제 대법원에 이제 제소를 한 상황이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책 협약식이 이루어져가지고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뭐 아무래도 예. 그런 것들 사안을 감안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조례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조례를 계속 공포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인천시는 후속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천시에서 이 정책 협약식을 인천시 하면서 이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더 이상의 네. 정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인천시의회는 직접적으로 이제 조례를 개정을 그동안 해왔었던 예.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과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협약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거나 계속 예. 시가 했었던 방향은 이제 조례 개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조례 개정만으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라는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식의 뭐 정책 협약식이 있었던 거고 그걸 또 이제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위원회가 네. 이제 하겠다라고 했던 선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법 개정에서도 어느 정도 속도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방법으로는 좀 타당해 보이는데 시도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는 좀 시기예요. 이제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또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구속력이 없는 정책 협약이라는 기본적 예, 한계가 있다고 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네. 뭐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실제 이제 발의를 해야 되고 통과시켜야 되는 어려운 일이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예.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뭐 민주당이 대선 여부를 당락 여부를 떠나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인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그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협약에서 언급한 내용을 얼마만큼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예.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제 조금 더 신뢰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드맵 같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정책 협약에 그쳤을 뿐이니까요. 뭐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가겠다,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뭐 계획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위원회가 이 지하도상가의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정책 협약식에서 협약식을 주도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동주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네. 비례로 이제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던 분인데 이분이 부평구에서 골목 상권에서 이제 실제로 물건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치킨집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대형 유통기업이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을 예. 막 열 때 SSM 문제가 되게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인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또 남양유업 이 물지로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였던 남양유업의 각지를 폭로하게 했던 분도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인천에서 상인으로서 활동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도 상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성만 의원도 예.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합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측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어느 정도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일지루위원회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위원에게 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담을 시킨다였지 않습니까? 뭐 이동주 의원이 특히 정책통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앞으로 문제 해결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러면 민주당 정책 협약 내용과 관련해서 앞서 이성만 의원이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의안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내용과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과 공통점이나 뭐 차이가 있는지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만 의원이 지난번에 예.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그 핵심은 이제 코로나 등 감염병 등으로 해서 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법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지자체의 조례로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를 더 유예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유예 기간 전대 양수 양도 금지 기간 2년 유예를 더 확 늘릴 수 있는 5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도 상가의 제한적 양수 양도 그리고 공유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내용은 아예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육성법에 포함시켜서 제한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집어넣든가 아니면은 공유재산법을 개정을 시켜서 공유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논의를 하고 그걸 발의를 시켜야 되는 앞으로 뭐 한참 길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성만 의원도 지금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성만 의원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예. 그렇게 대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육성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하겠다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수당으로서 뭐 선거 때와 또 관심을 갖게 하는 시기도 있지만 진작 통과를 위해서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지적받을 만하고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이 올해 1월 이제 하반기에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이 자체도 늦었는데 그나마 이성만 의원이 방안을 나름 만들어서 법안을 발의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도 통과 여부가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그리고 동료 의원들 전국적으로 지하도 상가 형평성 문제를 뚫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이성만 의원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있던 법안들을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성만 의원이 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 협약 이후에 개정 발의까지 또 남아있는 일정도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일주일위원회는 그동안 뭐 노동자나 기업 이분들을 상생협약을 통해서 이제 중재했던 곳이기도 한데 이번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일지로위원회가 추범 뒤 1000일이 됐을 때 백서를 낸 걸 찾아봤는데 이 중에 문제 해결 사례 중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게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각각 한번 보니까 법 개정을 한 게 발의가 이루어진 뒤 법안을 발의한 뒤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본회의 통과하는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들도 있어서 이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사례는 이성만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좀 더 법 개정에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맨 앞에서 저희가 걱정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법안 통과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올 경우 이거 아주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매우 혼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통시장 육성법이라든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 역시 대법원 판결 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아무런 액션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대집행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 대집행을 비롯한 인천시의 행정행위
라든지 집행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피해가 혼란이 야기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